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어제로 7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7년 동안의 아픔의 기록과 생명 존중의 사회를 향한 불교계 노력을 살펴봤습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율사로 한국불교의 계율 정신을 이끌었던 자운 스님의 탄신 110주년을 맞아 스님의 생가터에서 처음으로 추모 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에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하는 등 중폭개각 인사를 단행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새 원내대표에 윤호중 의원을 선출하는 등 당정청이 새 진용을 꾸렸습니다. 한국불교의 중흥과 새로운 미래를 위한 100만 원력 결집불사가 선포된 지 오늘로 꼭 2년이 지났습니다. 100만 원력 결집불사의 어제와 오늘 남은 과제들을 짚어봤습니다. 경남 김해 봉화산 정토원의 초대 원장인 고 선진교 법사와 지역 주민들이 뜻을 함께 모은 평화통일염원탑이 조성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어제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꼭 7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에 304명의 희생자들을 떠나보낸 슬픔 속에서 불교계는 당시의 아픔을 기억하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애써왔는데요. 지난 7년 동안의 기록과 생명 존중의 사회를 향한 불교계 노력을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열흘이 지난 2014년 4월 26일 밤,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연등 행렬이 열린 날이었습니다. 불교계는 최대 명절의 기쁨 대신 국가적인 추모 분위기를 주도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행렬 참가자들의 가슴엔 노란색 리본이 달렸고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영가등과 백색 등이 연등 행렬을 이끌었습니다.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자승스님은 4월 27일 새벽 경기도 안산올림픽 체육관에 마련된 임시 분향소를 찾아 세월호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정부와 국회도 피해 가족들이 의견을 최선으로 존중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후 안산 지역 불교계는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의 슬픔을 치유하는 데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아픔을 안고 있는 그런 유족이라든지 그런 역사성에 있었던 그런 현실적인 거는 어려운 시국이라도 뭐냐면 잊지 않았으면 하는 이런 마음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잊혀지진 않고 기억은 해야 되지 않겠나. 조계종은 사회부와 사회복지재단을 중심으로 세월호 침몰 사고 다음 날부터 긴급 구호 봉사단을 현장에 급파해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위한 기도에 들어갔고 각종 구호 물품도 발빠르게 지원했습니다. 이후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벌이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다 세월호 참사 6주기에 맞춰 열린 4월 총선. 격화된 진영 논리 속에서 불교계는 사회 통합의 숙제도 안겨줬습니다. 천지가 다 나와 한 몸이고 인드라망으로 다 연결돼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일찍이 하셨는데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도 불교계는 유족들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달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일이고 누군가에게는 아직도 슬픔으로 남아있는 일이 만큼 우리 모두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조금 더 서로를 생각하고 이웃을 배려할 수 있는 세월호 참사 7주기. 어느덧 7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생명 존중의 사회를 향한 불교계의 기도 정진과 추모의 물결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율사로 한국불교의 계율 정신을 이끌었던 자운 스님의 탄신 110주년을 맞아 스님의 생가터에서 처음으로 추모 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과 전계 대화상을 역임한 자운당 성우 대율사의 탄신 110주년 추모 달해제는 지난 14일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개방사례 스님 생가터에서
조계종 전계 대화상 무관 스님과 전 포교원장 해총 스님, 홍천 불광사 주지 보농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자원 스님 계율이 잘 퍼져서 부처님의 뜻에 기합돼서 모든 중생이 부처님 법에 의해서 바른 길로 해서 성불할 수 있고 모든 중생이 제도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자운 스님의 생가터는 그동안 오대산 인근으로만 알려져 왔지만 증손상좌인 보농 스님이 수년간 오대산과 개방산 자락을 탐문한 끝에 옛 화전 민촌이었던 생가터를 찾아내 이번에 처음으로 탄신 다래제를 봉행하게 됐습니다. 생가터 발굴을 주도한 보농 스님은 주변 토지를 매입해 유적지 조성 불사에 착수했고 생가터 토지 움막에서 2년간 동안거 100일 기도를 봉행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에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하는 등 쇄신용 중폭개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다음 달 2일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도 새 원내대표에 윤호중 의원을 선출하는 등 당정청이 새 진용을 꾸리고 나섰는데요. 보궐선거 참패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민심 수습 방안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전영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에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하고 5개 부처에 대한 개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내정자는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신문 색채가 옅은 중도 성향의 대구 출신이란 점에서 통합형 인사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LH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에는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내정됐고 산업통상부 장관에는 문승욱 국무조정실 2차장이 발탁됐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박준영 해수부 차관, 고용노동부 장관에 안경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임혜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을 각각 내정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무수석에 이철희 전 의원을, 대변인에 박경미 교육비서관을 임명하는 등 청와대 참모진도 교체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개각 인사와 청와대 개편은 재보궐선거 참패에 따른 국면 전환용으로 특정 계파색을 덜어내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또 심기일전하여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쇄신 인사를 단행한 청와대 기류와는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친문 핵심인 윤호중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하며 다시 결집에 나선 모습입니다. 코로나 위기와 민생 위기 시급히 벗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고 우리 당이 다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분골쇄신하겠습니다. 다음 달 2일 치러지는 당대표 전당대회도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의원이 출마한 상태여서 민주당 2기 지도부도 친문으로 꾸려지게 됐습니다. 재보궐선거 결과를 놓고 친문 책임론, 친문 이선 후퇴론 등이 제기됐지만 친문 세력이 재신임을 받으면서 내년 대선 역시 친문 중심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임기 말 국정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되 정권 재창출을 위해 다시 친문이 결집하겠다는 이분법적 전략이 읽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자칫 인사청문회 과정 등에서 당청이 파열음을 낼 경우 레임덕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정청이 앞으로 어떤 자성과 쇄신의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청와대에서 BBS 뉴스 전영신입니다. 동국대 김용현 교수는 다음 달 말 개최되는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와 코로나 백신 문제가 핵심 현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용현 교수는 어제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 저널에 출연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주요 현안이 다뤄진다는 점에서 한미 관계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 외교가 중요한 시험대에 지금 오르고 있는 것 같고 외교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현재 남북관계나 또는 북핵 문제나 또 전반적인 백신 문제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진전을 거두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현 교수는 또 북한 당국이 아직 40% 정도 도쿄 올림픽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 선언에 대해 변화 가능성을 조심스레 내다봤습니다. 한국불교의 중흥과 새로운 미래를 위한 100만 원력결집불사가 선포된 지 오늘로 꼭 2년이 지났는데요. 하루에 100원씩 보시하는 100만 명의 원력으로 한국불교의 수건 과제들을 이뤄내겠다는 100만 원력결집불사의 어제와 오늘 남은 과제들을 전경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꼭 2년 전인 지난 2019년 4월 17일 한국불교의 새로운 희망을 열어나가기 위한 100만 원력 결집불사가 공식 선포됐습니다. 하루에 100원, 한 달 3,000원을 보시하는 100만 명의 원력으로 한국불교의 수건불사를 추진해 미래를 열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100만 대성 원력보살을 결집하는 것이 한국불교의 내일을 열기 위한 우리 종단의 소원이라면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한 불사에 각 사찰과 불자들의 동참이 이어졌고 두 보살의 50억 원 후원 약정, 통도사 청하 문도회에 30억 원 상당의 부지 2,000평 기탁 등 크고 작은 정성이 모아졌습니다. 코로나19로 현장 홍보와 모금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국의 사찰과 불자들에게 배포된 바로 저금통 9만 3천여 개 가운데 하루 100원의 정성이 담긴 저금통 35% 정도가 회수됐습니다. 저금통과 ARS 등 다양한 방식으로 모아진 100만 원력 결집 불사금은 모두 120억여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100만 원력 불사의 10대 사업들도 2년간 꾸준히 진행돼 왔습니다. 부처님 깨달음의 성지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분황사는 지난해 12월 착공식을 갖고 내년 7월까지 대웅전과 요사체, 보건소 등을 갖춘 다목적 사찰로 지어집니다. 신도시 포교 거점으로 자리할 세종광제사와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은 현재 50%가량의 공사 진행률 속에 내년 6월쯤에는 한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고 시민들의 문화체험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서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육해공 상군본부가 위치한 충남 계룡대에 세워지는 호국 홍제사도 지난달 건축 허가를 받아 본격적인 불사를 위한 준비를 마쳤고 내년 상반기까지 군포교의 전진기지로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사부 대중들이 한마음으로 해서 좀 이 결집불사의 힘을 모아주시고 그 힘을 모아준 그 결과가 앞으로 한국 불교 어떤 미래를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역할의 어떤 밑거름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와 12.7 법난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관, 불교 요양원 건립, 경주 남산의 전통문화유산 마애부처님을 일으켜 세우는 불사 등도 부지 매입, 설계, 착공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라는 시대적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불교의 내일을 위한 100만 원력 결집 불사에 사부대중의 정성과 후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조계종이 직할교구 소속인 승가사와 인천불교회관 주지에 정호 스님과 일지 스님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정호 스님은 상륜 스님을 은사로 1965년 사민이계를 수지했으며 운문사 승가대학을 졸업했고 일지 스님은 경희 스님을 은사로 1980년 사민이계를 수지했고 역시 운문사 승가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코로나 감염병은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고통이고 다 함께 극복해야 하는 만큼 어렵지만 신도들을 잘 포교하고 가람도 잘해주길 바라며 어려울 때 소임을 맡아줘 고맙다고 밝혔습니다. 정호 스님은 다음 달 23일자로, 일지 스님은 다음 달 19일자로 새 임기를 시작합니다. 경남 김해 봉화산 정토원의 초대 원장인 고 선진교 법사와 지역 주민들이 뜻을 함께 모은 평화통일염원탑이 조성됐습니다. 이와 함께 한평생 부처님의 경을 새긴 최규일 전각가의 작품도 함께 봉헌됐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입니다. 봉화산 정토원의 고 선준규 원장은 지난 2019년 4월 5일 호미던 간음성상 조성 60주년을 맞아 민초들의 평화통일염원을 담은 120m 규모의 평화통일염원탑 건립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봉화산 정토원 사부 대중들이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평화통일염원탑을 조성했습니다. 규모는 높이 3.5m로 대폭 축소됐지만 고인의 뜻을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기단은 고구려 장군총과 남대문을 형상화했고 상부는 조선시대 백자를 본떠서 올렸습니다. 특히 탑신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를 포함해 한반도의 화합과 통일의 의미로 한 덩어리로 표현했습니다. 탑신에 새긴 평화통일연문탑의 글씨는 고 선진규 원장의 글체입니다. 평화통일연문탑 안에는 5천여 명의 건립 추진위원들의 서명명부와 다란이 경 등을 함께 복장했습니다. 앞으로 이 공간은 민초들의 평화 통일의 발상지이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불이법, 너와 내가 하나요, 인간과 자연이 하나요, 생과 사가 하나요, 부처와 중생이 하나인 공간으로서 오래도록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또한 평화통일연문탑 앞에는 마하바냐 바라밀다 신경과 법성계를 새긴 정각 작품도 함께 봉안됐습니다. 사부대중들의 성부를 기원하며 기꺼이 기증한 현노 최규일 정각가의 작품입니다. 당초 봉화산 정토원은 불사의 해양을 알리는 여법한 법회를 준비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연기하고 사중의 스님들과 신도의 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평화통일연문탑의 조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정토원 스님들의 정성 어린 기도를 바탕으로 정토원에 오시는 모든 사부대중이 문화, 예술,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더욱더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봉화산 정토원은 경내에 도서관과 족구장, 놀이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사찰은 힐링의 공간이면서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쉼터이기도 하여야 한다는 고 선진규 원장의 뜻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시민과 불자들과 함께할 봉화산 정토원이 기대됩니다. BBS 뉴스 박노입니다. 대구 불교사원 주지연합회 부설 대구 불교 호스피스 센터가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 법당 이전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칠곡 경북대병원 3동에 있던 법당이 최근 문을 연 신관 6동으로 옮기면서 부처님 이훈과 점안식을 갖게 됐습니다. 이러한 좋은 인연 속에 입도 인연의 종자를 심어가지고 먼 훗날 구경각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인연을 심어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정진하셔서 제대로 우리 불자의 도리를 다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지난 2011년 문을 연 칠곡 경북대병원대 법당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하고 마음의 평안을 원하는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열린 도량입니다. 경남 양산 보광사가 용왕상 조성불사를 회양했습니다. 대운산 보광사는 경내 계곡 옆마당에서 사부대 중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석조 용왕상 점안식을 봉행했습니다. 보광사 주지 보현스님은 3년여 전부터 조성불사를 발심한 끝에 원만히 회양하게 됐다며 앞으로 신심과 발언의 기도처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포근한 계절이 찾아오면서 파릇파릇한 봄나물이 자주 밥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몸에 좋고 맛도 좋아 입맛을 살리는 데는 제격인데요. 면역력을 키워주는 천연 식재료로서 햇빛에 말려 묵혀뒀다가 먹으면 영양가가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봄나물을 왜 찾는지 물어봤습니다. 계절이 새로 움튼다 그러니까 마음과 몸을 새롭게 기운을 북돋는다 그럴까? 왠지 이렇게 기분도 좋아지고 이렇게 힐링되는 것 같아요. 네. 몸이 깨끗해지는 느낌. 코로나19로 우울한 요즘, 봄나물은 밥상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식재료입니다. 향긋한 풍미는 기분 전환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각종 영양소도 골고루 갖췄습니다. 봄철은 만물이 생장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많은 야채와 채소들을 접할 수 있는데요. 봄철에는 대표적인 제철 나물로는 냉이, 달래, 봄동, 방풍, 쑥, 취나물 등이 있겠습니다. 제철 음식은 입맛을 돋우기도 하지만 봄나물은 면역력과 원활한 대사 활동에 제격으로 손꼽습니다. 쑥은 속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있어서 감기를 예방하고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취나물은 최근 연구에서는 항산화 작용과 암을 예방하는 작용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향이 진한 산마늘이나 달래, 쓴맛이 강한 쓴바귀도 손이 가는 나물 중 하나입니다. 알싸한 맛을 즐기는 데 좋지만 지나치면 모자란 맛 못하다고 전문가는 조언합니다.
대체로 봄철 나무는 자극적인 방향성과 약간의 매운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겨울 동안 잠자고 있던 몸의 기능 등을 깨워주기 위한 건데요. 가끔 소화기가 매우 약하거나 속이 냉한 분들이라면 소화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 날로 혹은 데쳐서 먹지만 묵혀뒀다가 먹어도 좋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 등 영양소가 증가하기 때문인데 정월 대보름에 묵나물을 먹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햇빛에 말리게 되면 영양 성분들이 변화를 하게 되면서 태양의 기운을 받아서 성분이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섭취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죠.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포교단체인 불교 레크레이션 협회가 5월 7일까지 온라인 연등회 참여 프로그램 우리 함께 연등회 율동 챌린지를 진행합니다. 챌린지는 남녀노소 누구나 개인 또는 2인 이상 팀을 이뤄 참여할 수 있고 우리 함께 연등회 율동을 찍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의 해시태그를 첨부해 영상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연등회 율동 영상은 우리 함께 연등회 노래에 맞춰 흥겨운 댄스로 구성돼 있고 검색창에서 연등회 율동 챌린지를 검색하면 유튜브, 틱톡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율동 챌린지 신청은 홍보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 또는 QR코드로 접수하면 되며 선착순 300명에게는 연등회 기획상품, 굿즈를 증정합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국내외 유적지에서 수집한 다양한 유물 시료를 보관 관리하고 체계적인 분석 연구를 수행하는 문화재 분석정보센터가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문화재 분석정보센터는 국내 문화재 연구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문화재 시료의 전처리, 분석과 보관, 데이터베이스 구축까지 연대 측정의 모든 주기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1980년대 미국 남부로 이주한 한인 가정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미나리가 중년 관객들을 극장으로 불러 모으며 3월 극장 흥행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3월 한국영화산업 결산 자료를 보면 지난달 전체 관객 수는 326만 명으로 전월보다 4.7% 늘어났습니다.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는 2021 세계기자대회가 내일부터 20일까지 4일 동안 서울 프레스센터 등에서 온 오프라인으로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기자 70여 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해외 참가자들은 온라인상에서 화상으로 참여하며 국내 참가자들은 프레스센터 행사 현장에 참석합니다. 7년 전 오늘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는데요.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철저히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4월 17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